김문수 전 경기지사. 무슨 얘기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기쁨조 맞죠?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핵이 필요 없다.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미국 핵 필요도 가져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90억을 준대요. 800만 달러. 김정은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김정은 기쁨조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게 지금 이제 저 발언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고 그래서 논란에 또 논란을 거듭 낳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불복 어떤 면에서는 또 대선 불복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네요.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풍자와 조롱을 아주 무한정 허용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 내용에 있어서 기쁨조란 표현은 저는 뭐 아주 그 색깔론을 또다시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김문수 전 의원조차도 예전에 그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민중당 활동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많이 받던 피해자인데 여전히 과거 정치의 낡은 산물인 지역주의라던가 그리고 이런 색깔론 이념 공세 기쁨조 하면 북한의 김정은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색깔 공세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비판하는 저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색깔론의 피해자인 김문수 전 의원이 저런 그 말을 하는 것이 더욱더 씁쓸하게 하고 우리 정치를 20, 30년 전에 그 지역주의 공세와 색깔론 공세로 물들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싶어서 문제제기하고 나머지 비판은 뭐 야당 지주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 색깔론 공세는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이 저는요 저런 이제 유력 정치인들의 강한 말 저게 나올 때마다 항상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나의 실수일까요? 의도된 걸까요? 저게 사실은 이제 장외 집회라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장외 집회 가면 좀 뭔가 이게 사람들을 좀 흥분을 시켜야 되고 좀 뭔가 센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이 박수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태극기 집회에 사실은 계속 주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노선 자체를 사실 그쪽으로 많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좀 냉철한 이미지였는데 지난 태극기 집회부터는 상당히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여러 가지 말도 굉장히 좀 격한 말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어제 집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난 그 대구 쪽, 특히 대구라는 위치 그리고 지금 대구에 지금 본인이 그 김부겸 의원 그 현재 지역구죠. 거기 지금 국회의원 지번에 이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뭔가 대구에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과도한 표현을 좀 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다 지낸 분이고 이런 분들의 발언 자체에 좀 풍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 보기에도 정말 이런 분들이 좀 말 하나 자체가 이렇게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너무 욕을 하는 듯한 이런 어떤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수준 자체를 너무 또 폄하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솔직히 듭니다. 글쎄요, 뭐 이제 기쁨조는 사실 여자들이 김정은, 김정일의 어떤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 건데 뭐 기쁨조가 남자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인터뷰들을 좀 적시하고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CNN 인터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북한 핵 개발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꼭 핵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런 취지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비난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김정은 편 든 거 맞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안보관을 문제 삼기 위해서 이제 한 발언이긴 한데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뭐 기쁨조로 규정한 것은 이제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안보관에 대해서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핵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먼저 선을 긋는 것이 과연 재배치 안 되고 올바랐느냐. 대북 제재 대신에 지원을 대북제도 하지만 한다든지. 지원도 함께 해야 네.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식의 그런 얘기죠.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전달을 하다가 대통령을 이제 기쁨조까지 좀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네. 오히려 기쁨조란 표현 때문에 이렇게 본질이 좀 흐려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발언이 조금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우와 품위.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발표됐는데 바로 유엔 총회 떠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 예우와 품위를 좀 지켜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영우 소장,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그 청와대 일각에서 네. 박성진 후보자를 조건부로 해서 예. 사석으로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키자라고 하는 네. 이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담담하게 문제를 처리해라 한 거 보니까 그렇죠.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인데 무엇이 무엇을 위한 조건으로 바터 형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 국회의 청문 보고서 부적격 채택을 받아들여서 아마 박성진 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한 것 같고 이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네. 행정부 수장이 오랜 동안 공석에 된 것을 그 호소한 국민의당과 국회에 있는 그 의원들에게 아마 호소를 발표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제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의당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거부할 명분이 많이 좀 사라진 건 아닌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도 있었고 박성진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공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과연 국회가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점이라서. 근데 이제 일요일 오후에 대통령 입장 발표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글쎄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 헌재소장, 뭐 헌법재판관 소장 다 줄줄이 후보 낙마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니까 뭔가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수신처가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입니까? 아니면 국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네. 국민보고 정치해야지 국민의 당만 보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성진 카드를 조건부로 뭐 정무팀 일각에서 청와대 네. 그 사석 카드로 하면서 김명수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를 최소한 받아내자라고 하는 받아내자. 이런 입장이었다면 아마 국민의당을 보호하는 정치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부적격한 박성진 후보자를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네. 어떤 조건이 없다. 그리고 간곡하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 국회에다 요청이지 네. 국민의 당만을 위한 게 아니다. 차라리 국민의당을 위할 거라면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국민의당의 그 지도부를 은밀히 만나서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호소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에 대한 호소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서 소장님은 굉장히 그 여당이나 이제 그 대통령의 입장을 이제 옹호하면서 얘기를 하는, 아니,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말 그대로 삼권 분립이라는 그 원칙론에 따져보면 예. 행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굳이 네. 그 대법원장의 어떤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더 삼권 분립 정신에 맞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이제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예. 그 대법원장 공백 없이 그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장 그 수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을 국회에 넘겨놓고 본인은 그 유엔 총회에 가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대법원장 그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안 했다라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이 국회를 향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먼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좀 더 떠안게 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 부담이요. 뭐 내각제라면 네. 하신 말씀이 맞을 텐데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설령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하는 감사원, 대법원 이런 거 모두 임명 동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부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반론 없으세요? 네. 아니, 반론을 하고 싶긴 한데. 네, 하시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협치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협치를 상당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협치라는 것은 사전에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 협치 아닙니까? 사전에 논의. 네. 그런데 이제 이미 후보자를 결정을 해놓고, 예. 그래 놓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네. 이건 이제 협치로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아와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자꾸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서로 상의하고 또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거냐, 예. 아니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거냐, 이제 이런 논의를 먼저 해주신다라면 오히려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니 야당이 왜 자꾸 대통령이 저렇게 협치를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을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후에 발표됐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 중에서요, 제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기본적 입장이었는데, 이현정 의원. 네. 또 이런 질문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입장문 발표하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기자들과 문답을 나눴는데 한 기자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대표 사과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원내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협의 과정에서 잘 풀어주시라 믿는다.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는다. 믿는다. 잘할 거라고 믿는다. 믿는다고. 뭘까요, 이거? 사실 뭐 당정 관계에서 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라는 사실 속내가 있는 것이죠. 예. 아마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어느 두리뭉실하게 언급을 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좀 국민의당의 면을 세워주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즉 국민의당한테 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 내용에 포함돼 보면 좀 협치가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뭐 있다면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고 자 그러면 이 문제 발단한 사실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에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대법원장에 대한 뭐 자격 문제 뭐 누가 왜 이런 사람 추천이냐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인준되고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사실은 당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한 이야기는 결국은 당한테다가 좀 네. 제발 좀 풀어라. 빨리 당이 나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게 추미애 대표의 지금 사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전 경기지사. 무슨 얘기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기쁨조 맞죠?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핵이 필요 없다.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미국 핵 필요도 가져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90억을 준대요. 800만 달러. 김정은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김정은 기쁨조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게 지금 이제 저 발언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고 그래서 논란에 또 논란을 거듭 낳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불복 어떤 면에서는 또 대선 불복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네요. 뭐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풍자와 조롱을 아주 예. 무한정 허용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 내용에 있어서 기쁨조란 표현은 저는 뭐 아주 그 색깔론을 또다시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김문수 전 의원조차도 예전에 그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민중당 활동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많이 받던 피해자인데 여전히 과거 정치의 낡은 산물인 지역주의라던가 그리고 이런 색깔론 이념 공세 기쁨조 하면 북한의 김정은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네.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색깔 공세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비판하는 저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색깔론의 피해자인 김문수 전 의원이 저런 그 말을 하는 것이 더욱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담담하게 문제를 처리해라 한 거 보니까 그렇죠.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인데 무엇이 무엇을 위한 조건으로 바터 형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
국회의 청문 보고서 부적격 채택을 받아들여서 아마 박성진 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한 것 같고, 이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네. 행정부 수장이 오랜 동안 공석에 된 것을 그 호소한 국민의당과 국회에 있는 그 의원들에게 아마 호소를 발표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제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의당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거부할 명분이 많이 좀 사라진 건 아닌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도 있었고 박성진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공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과연 국회가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점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일요일 오후에 대통령 입장 발표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글쎄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 헌재소장, 뭐 헌법재판관 소장 다 줄줄이 후보 낙마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니까 뭔가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수신처가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입니까? 아니면 국민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네. 국민 보고 정치해야지 국민의 당만 보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성진 카드를 조건부로 뭐 정무팀 일각에서 청와대 네. 그 사석 카드로 하면서 김명수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를 최소한 받아내자라고 하는 받아내자. 이런 입장이었다면 아마 국민의당을 보호하는 정치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부적격한 박성진 후보자를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네. 어떤 조건이 없다. 그리고 간곡하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 국회에다 요청이지 네. 국민의 당만을 위한 게 아니다. 차라리 국민의 당을 위할 거라면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적시하고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CNN 인터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북한 핵 개발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꼭 핵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런 취지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비난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김정은 편 든 거 맞습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안보관을 문제 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한 거죠. 발언이긴 한데,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뭐 기쁨조로 규정한 예. 것은 이제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안보관에 대해서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핵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먼저 선을 긋는 것이 과연 재배치 안 되고 올바랐느냐. 대북 제재 대신에 대북 지원을 제재도 하지만 한다든지. 지원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식의 그런 얘기죠.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전달을 하다가 대통령을 이제 기쁨조까지 좀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네. 오히려 기쁨조란 표현 때문에 이렇게 본질이 좀 흐려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발언이 조금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우와 품위.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발표됐는데, 바로 유엔 총회 떠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 예우와 품위를 좀 지켜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영우 소장,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그 청와대 일각에서 네. 박성진 후보자를 조건부로 해서 예. 사석으로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키자라고 하는 네. 이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전에 예. 국민의당의 그 지도부를 은밀히 만나서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대통령이 호소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에 대한 호소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서 소장님은 굉장히 그 여당이나 이제 그 대통령의 입장을 좀 옹호하면서 얘기를 하는, 아니,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선하게. 해주시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말 그대로 삼권 분립이라는 그 원칙론에 따져보면 예. 행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굳이 예. 네. 그 대법원장의 어떤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더 삼권 분립 정신에 맞는 게 아닌가. 예. 물론 뭐 이제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예. 그 대법원장 공백 없이 그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을 국회에 넘겨놓고 예. 본인은 그 유엔 총회에 가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대법원장 그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안 했다라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이 국회를 향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먼저 함으로써 예.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좀 더 떠안게 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 부담이요. 뭐 내각제라면 네. 하신 말씀이 맞을 텐데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설령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하는 감사원, 대법원 이런 거 모두 임명 동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예. 국회에 부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반론 없으세요? 네. 아니, 반론을 하고 싶긴 한데. 네, 하시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협치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협치를 상당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협치라는 것은 사전에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 협치 아닙니까? 사전에 논의. 네. 그런데 이제 이미 후보자를 결정을 해놓고, 예. 그래 놓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네. 이건 이제 협치로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아와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자꾸 설명, 씁쓸하게 하고 우리 정치를 20, 30년 전에 그 지역주의 공세와 색깔론 공세로 물들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싶어서 문제제기하고 나머지 비판은 뭐 야당 지주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 색깔론 공세는 지나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이요. 네. 저는요, 저런 이제 유력 정치인들의 강한 말, 저게 나올 때마다 항상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나의 실수일까요? 의도된 걸까요? 저게 사실은 이제 장외 집회라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장외 집회 가면 좀 뭔가 이게 사람들을 좀 흥분을 시켜야 되고 좀 뭔가 센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박수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태극기 집회에 사실은 계속 주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노선 자체를 사실 그쪽으로 많이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좀 냉철한 이미지였는데 지난 태극기 집회부터는 상당히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여러 가지 말도 굉장히 좀 격한 말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어제 집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난 그 대구 쪽, 특히 대구라는 위치 그리고 지금 대구에 지금 본인이 그 김부겸 의원 그 현재 지역구죠. 거기 지금 국회의원 지번에 이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뭔가 대구에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과도한 표현을 좀 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다 지낸 분이고 네. 이런 분들의 발언 자체에 좀 풍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 보기에도 정말 이런 분들이 좀 말 하나 자체가 이렇게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너무 욕을 하는 듯한 네. 이런 어떤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수준 자체를 너무 또 폄하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솔직히 듭니다. 글쎄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 여자들이 김정은, 김정일의 어떤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 건데 뭐 기쁨조가 남자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인터뷰들을 좀